정말 나랑 손잡을 자신 있어요? 오싹한 연애. 오늘은 7월 18일 첫 방송하는 TVN 드라마 오싹한 연애의 원작 손예진, 이민기 주연의 영화 오싹한 연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드라마에서는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까지 함께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된 남자. 그런데 문제는 그 여자 곁에 늘 귀신이 따라다닌다는 것. 귀신을 볼 수 있는 그녀는 그들이 남긴 이야기를 듣고 원한을 풀어주고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유독 한 귀신만은 다릅니다. 도와달라고 찾아온 게 아니라 그녀를 세상에서 고립시키고 있었어요. 그럼 어떡해. 엄마도 무섭잖아. 사람들이 다가오면 그들을 괴롭히죠. 이 둘은 사랑을 할 수 있게 될까요? 그리고 그녀의 곁을 떠나지 못한 그 귀신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거리에서 마술 공연을 하고 있는 무명 마술사 마조구. 새로운 마술을 고민하던 어느 날, 그날따라 유독 조구의 눈에 한 여자가 들어옵니다. 관객들 사이에 서 있는데도 이상하게 혼자만 분위기가 달랐어요. 웃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고 어두운 아우라를 뿜어내는 그 여자의 이름은 강열이. 조구는 쇼에 대한 영감을 바로 떠올립니다. 공포와 귀신, 그리고 오싹한 분위기. 좋아, 이거다. 그래서 곧장 열이를 쫓아가서 캐스팅을 하게 되죠. 귀신 역할을 잘해주는 열이 덕에 호러 마술쇼는 아주 대성공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1년 가까이 함께 일했는데도 열이는 회식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구도 만만치 않죠. 열이는 마지못해서 회식 자리에 참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술이었어요. 조용하던 열이가 엄청 과감한 사람이 됩니다. 급기야 조구의 셔츠까지 찢어버려요.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집에 갑니다. 그게 바로 열이의 술버릇이에요. 다음날 열이는 미안한 마음에 사과 전화를 합니다. 하지만 그때 나타난 귀신 때문에 전화는 끊겨버리고 걱정이 된 조구는 직접 열이의 집을 찾아가요. 어색하게 앉아서 얘기를 나누던 중 마당에 앉아있는 어린 꼬마를 보게 됩니다. 조구는 당연히 동네 꼬마인 줄 알고 들어와 같이 놀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열이의 얼굴은 점점 굳어가죠. 왜냐? 이 아이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조구. 잠이 들려던 차 갑자기 소리가 나요.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아까 그 꼬마가 조구의 집까지 온 거예요. 기겁을 해서 열이에게 전화를 건 조구. 놀라서 달려온 열이. 열이와 함께 조심스럽게 집안에 있는 꼬마 귀신의 사연을 보게 됩니다. 사고당한 채 고립된 아빠를 구해달라는 아이의 요청이었죠. 결국 열이는 조구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친구 주희와 함께 사고를 당했지만 혼자만 살아남았습니다. 이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주희는 언제나 그녀의 주변에 있었고 사람들은 그녀를 떠나갔습니다. 친구도 연인도 하물며 가족까지요. 열이를 괴롭혔던 걸로 모자라 열이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까지 괴롭히는 주희. 사정을 알게 된 조구는 열이가 자꾸 신경이 쓰입니다. 조구는 친구들 중에서도 담력이 세다는 해병대 출신 기우를 소개시켜줍니다. 두 사람이 즐겁게 대화를 이어가는 모습을 본 조구는 질투가 나지만 마음을 숨겨요. 그러나 주희는 또 기우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끔찍한 환영과 귀신을 본 기우는 그대로 열이를 두고 도망가요. 슬퍼하는 열이, 그 모습을 지켜보는 조구. 조구는 열이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함께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면서 두 사람은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열이와 조구는 함께 술을 마시고 취한 열이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열이의 집에 간 조구. 그대로 잠이 들고 말죠. 시간이 지나고 갑자기 이상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천정에 떡하니 붙어있던 주희가 조구를 향해 내려오고 있어요. 무서움에 몸이 떨리는 조구. 그때 열이가 조구의 눈을 가려줍니다. 충격을 받은 조구. 조구는 열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요.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잠이 듭니다. 처음으로 서로의 거리가 가까워진 순간 갑자기 프랑스에 있던 조구의 여자친구가 들어오면서 함께 아침을 먹는 세 사람. 그러나 분위기는 싸하죠. 조구의 여자친구는 열이에게 귀신을 본다는 얘기 들었다며 위로하는 척 그녀를 깎아내립니다.
결국 여리는 그 자리를 버티지 못하고 나와버리죠. 여리는 늘 전화로만 연락하던 친구들에게 처음으로 무너진 모습을 보입니다. 나 너무 힘들어. 나 너무 외로워. 그동안 괜찮은 척했던 마음이 이번에 터져버린 거죠. 주희가 친구들까지 괴롭힐까봐 늘 전화통화만 했던 그녀들. 그러나 다음날 그녀들은 여리 집으로 찾아와요. 귀신보다 마음 아파하는 친구가 더 걱정이 됐던 거죠. 한편 조구 역시 자신의 진심을 깨닫습니다. 여자친구와 함께 있는데도 계속 여리가 떠오릅니다. 마음이 계속 그쪽으로 가는 거죠. 보고 싶고 걱정이 되고 결국 조구의 여자친구는 더 이상 그를 붙잡지 않아요. 쿨하게 보내주죠. 조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여리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말하죠. 보고 싶어. 여리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조구와 만날 약속을 하고 마술쇼를 보며 기다립니다. 하지만 어김없이 그 자리에 주희가 또 나타납니다. 사람들 앞에서 여리를 공격하기 시작하죠. 공포로 몸이 굳어버린 그때 조구가 나타나 여리를 지켜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심을 고백하죠. 아주 뜨거운 밤을 보내는 두 사람. 두 사람이 가까워진 후 주희는 이제 조구를 위험에 빠뜨립니다. 하지만 조구는 포기하지 않아요. 조구 생각에 행복한 여리. 그녀는 집안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안에는 천사 목걸이가 있었어요. 어떤 사연이 있어 보이는데요. 사고가 나던 그날 주희의 목에는 수호천사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예쁘게 빛나던 그 목걸이. 할머니가 물려주신 목걸이라 애지중지하고 있었죠. 하지만 여리가 한 번만 착용해보자고 조르자 결국 웃으면서 목걸이를 건네줍니다. 여리가 목걸이를 하고 사진을 찍으려던 순간 사고가 나죠. 눈 깜짝할 사이였어요. 구조대가 둘 중 누굴 먼저 살려야 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 여리에게 빛이 났다는 말을 했었어요. 목걸이가 햇빛에 반사되어 빛나던 순간이었죠. 그래서 여리는 살아남았고 주희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리가 평생 벗어나지 못했던 죄책감. 그 시작은 바로 그날 빌려 찾던 목걸이에서 시작된 거였죠. 무언가를 떠올린 여리. 그녀는 곧장 조구의 공연장으로 달려갑니다. 그때 무대에서는 여전히 호러 마술쇼가 진행 중이었죠. 검은 망토를 향해 묻는 조구. 당신을 죽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런데 그 검은 망토가 순식간에 여리를 향해 날아갑니다. 예상치 못한 사태에 스태프들부터 시작해서 조구까지 모두 당황합니다. 그 사이 그 검은 망토는 여리를 끌고 순식간에 무대 위 장롱 속으로 사라져버립니다. 조구는 황급히 그 문을 열지만 그 안은 거대한 수조처럼 변해 있었고 여리는 물속에서 간신히 숨을 참고 있었어요. 조구는 미친 듯이 그 수조를 깨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조구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라요. 그 사이 여리는 물속에서 주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희에게 목걸이를 건네주죠. 그리고 꼭 안아줍니다. 하지만 조구가 공중에 떠있던 상태에서 바닥으로 그대로 떨어지는 바람에 그는 정신을 잃고 병원으로 실려가게 되죠. 중환자실에 있는 조구를 바라보던 여리는 조구를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자신 때문에 또 누군가 다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뒤늦게 정신을 차린 조구는 공항으로 달려갑니다. 결국 두 사람은 만나게 되지만 여리는 끝까지 조구를 거부해요. 그녀를 보낼 수밖에 없는 조구.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죠. 조구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상 악화로 비행기가 회항하게 됩니다. 마치 누군가가 두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해주려는 것처럼 말이죠. 결국 두 사람은 다시 만나게 되고 귀신이 보이는 여자와 그 여자를 사랑한 남자의 오싹한 연애는 계속됩니다. 이 원작 영화를 다시 보면서 느끼는 건데요. 오싹한 연애는 지금 다시 상영이 돼도 꽤 좋은 반응을 얻을 것 같은 작품이었어요. 설정도 좋고 과하지도 않고 뭔가 담백한 느낌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그 로맨스와 공포의 균형이 생각보다 참 잘 맞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절에 손예진 배우는 물론 지금도 아름다우시지만 보는 내내 감탄하게 됩니다. 무섭고 외롭고 또 사랑스럽고 웃기기까지 한 강렬이라는 인물을 정말 매력적으로 보여주거든요. 게다가 지금 보면 익숙한 얼굴들을 찾아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엄태구 배우의 모습도 보이고 임성환 작가의 그 작품에 자주 출연했던 송지인 배우의 풋풋한 모습도 볼 수 있었어요.
자, 이제 드라마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손이 닿는 순간 오싹한 연애가 시작된다. 원작과의 그 설정이 꽤 많이 달라졌습니다. 먼저 박은빈 배우가 맡은 천열이. 원작의 강열이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외로운 인물이죠. 여기서 천열이는 재벌 상속녀입니다. 호텔 대표죠. 강열이처럼 귀신을 보고 살아가는 인물입니다. 공개된 설정을 보면 장갑을 끼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는데요. 손을 잡으면 상대방도 귀신을 함께 보게 되는 그런 설정으로 보입니다. 양세종 배우가 맡은 마강욱, 영화 속의 마조구와 같은 위치에 있는 인물입니다. 귀신을 무서워하지만 귀신을 보는 여자를 사랑하게 되는 남자. 하지만 직업은 달라졌어요. 원작의 조구는 마술사였지만 드라마 속의 마강욱은 강직한 검사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작이 무대 위 호러 마술쇼에서 시작되는 로맨스였다면 드라마는 재벌 상속녀와 검사라는 설정으로 조금 더 음모와 정의 구현 성격이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을 방해하는 인물이 또 있어야겠죠. 옹성우 배우가 맡은 강민환, 호텔 리조트 그룹 후계자입니다. 재벌 상속녀 천열이, 강직한 검사 마강욱, 그리고 호텔 리조트 후계자 강민환. 원작보다 인물 관계가 더 화려해진 만큼 드라마판은 로맨스뿐 아니라 재벌가와 호텔을 둘러싼 갈등까지 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대되는 건 박은빈 배우입니다. 박은빈 배우가 이번에는 기존 역할들과 다른 아름답고 오싹한 냉미녀로 돌아온다니까 개인적으로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본방사수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화 오싹한 연애 줄거리와 결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원작 영화는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토리담이었습니다.